네, 먼저 오늘장 한 줄 평부터 듣겠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오늘 뭐 시장 보시면 좀 답답하실 텐데 일단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이제 장 후반에 선물을 이제 매수를 이제 많이 하다가 좀 장 초반에 팔았다가 이제 장 후반에 좀 많이 샀죠. 3천억 이상 매수를 했었는데 동시호가 선물 옵션 동시호가에 거의 2천억 이상을 또 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방향을 좀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장 초반에 좀 사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히려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라든지 현물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지금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고 미국은 신정부가 출범하기 얼마 안 남았고 국내는 여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고 아직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환율도 안 좋고 또 미국의 금리도 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지금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종목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여전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조금 수익이 나면 좀 차익 실현이 빨리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대응하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잠시 후에 좁혀가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김성훈 이사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종목 장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거꾸로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들이 허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이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한 1,2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것이 추세로 이어질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역시나 오늘 다시금 한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이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1,453원에서 52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환율만 약한 것은 아닙니다. 엔화도 약하고요. 위엔화도 역시나 이제 5년 내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채 금리 역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밤에 PCE 물가 지표가 조금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미국채 금리가 살짝 좀 밀렸습니다만 역시나 바로 돌아오면서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고 어제는 오히려 4.6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하나 둘씩 조금씩 아주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전히 그래도 믿을 것은 미국장이다, 미장이다라는 의견이 좀 대세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소수 의견이지만 미국 시장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서는 좀 더 불안한 어떤 그런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연말을 앞두고서는 무리한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나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기다리면서 방향 잡힐 때까지 살펴보는 전략 말씀 주셨고 변영인 대표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역시나 외인의 수급의 방향성들이 현재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을 조금 더 보여주지 못했던, 즉 현재 방향성도 좀 수립이 좀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좀 아쉽고요. 다만 우리가 배당 기준일이 지금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거래 부분들이 좀 감소됐던 부분들, 작년과 좀 동향이 좀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제한적인 유동성이 오히려 저 수급 위축으로서 주가의 어떤 이 활성화를 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은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다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이 배당 기준일이 대체적으로 좀 고배당을 주는 은행이라든가 보험주들이 내년도 정기주총 이후인 3월과 4월 이후로 배당 기준일이 좀 더 바뀌었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일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전체 한 코스피 200 기준에서는 절반 정도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 26일까지 배당 기준일, 즉 보유를 해야만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날 2일인 배당 락일에 관련된 수급 변동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배당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거래를 목요일에 해당 주식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금요일 또 배당락일이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체크해 주셨고,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누차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현재 국내 증시 레벨은 역사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하락, 즉 이제 극단적인 좀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가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달까지 만약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6개월 연속 하락인데, 과거 역사적으로 지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지난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 외에는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가장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있으면서 좀 극단적인 좀 저평가 영역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지금 환율이 한 1,450원대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좀 대외 환경이 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민감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적이 좋은 또 내년도 좀 실적이 기대되는 조선업종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또 업종들은 차별화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내년 연초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발상 전략이네요. 시장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효하다. 다만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압축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각 시장 상승과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미증시는 주요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에는 산타가 오지 않은 듯합니다. 강달러 환경에 지수 하방 압력을 넣으면서 코스피는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고 코스닥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강세로 마감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함께 들썩이고 있지만 시총상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원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1.3%, SK하이닉스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산한 거래대금 속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 간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 점이 그래도 눈에 띄고 있고, 전날 상한가로 마감한 삼천당제약은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는 5%대 약세를 조금 줄였습니다.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후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테마 업종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상위에서는 폴더블, 화장품, DDR5가 상위 위치에 있고요. 장기 테마 내에서는 로봇과 드론, ESS 순으로 상위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 테마는 줄기세포,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여전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업종 상위에서는 바이오와 철강금속, 보험과 해운주들이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로봇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가 로봇업계 새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체 용접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HD 현대사모의 전남 영양조선소 협동 로봇 물량을 놓고 글로벌 1위 기업인 덴마크 유니버설 로봇과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HD 현대사모 외에도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등 HD 현대조선 계열사가 협동 로봇 도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CES 2025와 관련한 기대감도 로봇주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로봇주 가운데서는 뉴로메카가 17%대, 에브리봇이 8%,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2026년 하반기쯤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전망하면서 중화권 업체들이 약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품 소재 업체는 아직 중국 업체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내에서는 오늘 파이넴텍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 파인테크닉스가 18%대, 파이넴텍이 11%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 그룹이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주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에서 클리오가 5%, APR이 4.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내일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증시 변동성이 유의하시고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시장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일에 뭐 하세요? 예, 별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뭐 할까요? 이제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응 전략을 우리가 쉬면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도 올라가는 게 좀 불안불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굉장히 좀 4.5%를 뚫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달러 지수도 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기술주들이 M7 중에 뭐 사실은 한 종목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훈풍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섹터별로 살짝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거의 반응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지금 좀 지역적인 섹터들이라든지 지역적인 호재가 있는 오늘은 뭐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조선주도 이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여전히 좀 시장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좀 여전한 상황이고 이게 연내 해결되기에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까지 아마 좀 끌고 가는 불안감이 좀 여전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화 약세 기조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오늘도 환율은 1,453원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약세이긴 하지만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워낙 강세가 기조가 좀 돌아선다라는 흐름이 보여야 사실은 좀 강하게 베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엔 조금 애매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타가 올 확률은 사실 없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안 좋게 얘기했지만 연말 연초까지는 그닥 기대감이 없고요. 지금 정책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연말과 연초가 되면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예산안의 집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롯이 지금 미국 시장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반등이 확 나올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때 조금 탔다가 사실은 조금 좀 짧게 끊고 나오시는 게 지금은 좀 좋은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장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좀 중립적인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뭐 레거시, 소위 이제 구형 반도체 쪽은 약하지만 첨단 반도체 쪽, 특히 AI 밀접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장이 던지는 힌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제시하는 이제 가격을 이제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대한 인상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디램의 모바일 비중이 30%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상승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디램 가격 상승률 역시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실적의 어떤 좀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출하율만 놓고 본다라면은 분기의 어떤 계절성만 놓고 보면은 이제 상당히 사상 최대 분기 출하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마이크론의 주가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이른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EPS 성장률이라고 하죠. 전 섹터에 대해서 EPS 성장률이 꺾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게 된다면은 시클리컬 업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역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 하강을 염두에 둬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후반부도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라는 의미심장한 코멘트도 주셨습니다. 일단 반도체 전반적인 사이클상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다음 이어서 로봇 보겠습니다. 오늘 뭐 로봇이 조선에도 편승하는 분위기인데 다양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CES 2025 화두에 대해서 사실 어제 트렌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이 관련 트렌드가 테마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죠.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 한 해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AI가 주요 테마고 ESG도 뭐 탄소 포집 관련해서 뭐 AI 다 이제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건 어제 보여드린 내용이라서 오늘 새롭게 이거 좀 추가해 드리는데 주요 기조 연설자랑 주제가 이제 이미 정해져 있죠. 대표적인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의 CEO들인데 AI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 기업들은 AI를 접목해서 수요자들한테 어떻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고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여기에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까?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CES 2025의 최대 화두는 뭐 역시나 이제 AI가 좀 될 텐데 전통적으로 기술을 좀 공개했던 최근 2년간에 대한 고도화된 기술을 좀 공개했던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된 섹터들이 단기간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 TSMC 회장이 일론 머스크와의 대화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여기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었고 CES 2025 이후에 AI에서 다음 트렌드로 이 로보틱스를 좀 주목하자라는 어떤 내용들이 강조됐다는 그런 포인트들은 이제 본격화된 로봇들이 산업용으로서 이미 이제 서비스 상용화가 좀 시작된 점 일부 시설 투자 안에서에 대한 어떤 공정 적용들이 다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 실적의 연동 효과가 좀 나타나지고 있고 오늘 뭐 뉴로메카의 경우에도 조선소에 공급되고 있는 뭐 용접 로봇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선별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성과적인 어떤 지표들이 로봇 섹터 안에서 특히나 중소형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지만 아직 실적이 이를 좀 따라와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실적을 좀 수반하는 구체화된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서는 뭐 사실 뭐 산업용 관련된 협동 로봇이라든가 뭐 웨어러블 로봇, 그다음에 뭐 이송 로봇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좀 더 고도화된 내용들이 자율주행 이송 로봇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미 좀 일정 물류센터 등에 이미 좀 상용화가 좀 시작됐다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 중량 부분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좀 지지해주는 어떤 기술의 어떤 고도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미 이제 일부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좀 진행됐다는 측면에서는 상용화점의 어떤 긍정적인 성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과, 뭐 특히나 이 핵심 부품들이 아직은 국산 내재화를 좀 이루지 못했지만 장기적 플랜에서 국산화율을 한 50에서 60%까지 좀 상향시킨다면 이에 따른 어떤 경쟁력들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CES 2025 관련된 일정 모멘텀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로봇으로 보면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뭐 클로봇이 좀 강한데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도 좀 강하지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협동 로봇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된 향후 서비스 상용화 관련된 기대감들 특히나 뭐 삼성전자와의 어떤 이후의 어떤 투자 확대 부분들에 대한 고려 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탑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체 용접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조선소의 일부 채택을 하고 있고 몇몇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소하고
로봇에 이제 주목이 같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여기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엔 조선소도 인력난이라는 거죠. 사실은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곳까지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장기 트렌드로 본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 안에서 정말 주도를 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고 폴더블 폰 가겠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 폴더블 폰 사용해 보셨나요? 애플 2026년에 출시 전망 나오던데요. 네, 뭐 저는 아직 뭐 폴더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뭐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중화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사실상 국내에서 삼성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 자체가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대가 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만큼 이러한 판매량이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정체기에 좀 돌입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장에서 애플이 이제 2026년도 폴더블 뭐 출시할 가능성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애플이 사실 2026년에 출시할지 아니면 뭐 더 늦춰질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고 현재 이 폴더블 시장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삼성전자와 또 중국의 화웨이가 거의 시장의 대부분을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폴더블 시장 출하량이 매년 한 100% 이상씩 즉 이제 세 자릿수 이상 출하량이 증가해 왔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 증가치가 지금 2%대로 낮아졌습니다. 즉 이제 거의 뭐 정체기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이제 스마트폰 이제 출하량 관련한 추이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는 출하량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지만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올해 850만 대에서 내년도에는 한 5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크게 지금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또 플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흥행에 실패하면서 지금 삼성 측에서도 목표치로 굉장히 좀 출하량을 낮춰 잡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중화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좀 캐즘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폴더블 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애플 관련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펀더멘탈에 따라줘야 될 텐데 그러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2026년 초에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좀 남아있죠. 근데 잊혀져 있던 폴더블 관련주가 오늘 움직여서 반가워서 좀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단기 관점 의견 주셨고 자,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돌아온 것이 무색하게 오늘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은 매수하는 가운데 양주체의 매수 종목들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관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한미반도체를 담으면서 반도체 종목 담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네이버를 오늘도 매수하면서 11월부터 약 2달간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네이버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네이버를 최근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1%대 상승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 주가는 20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또 HD현대중공업과 현대차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주 강세에 힘입어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선택도 살펴보시죠.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SBS. 오늘 DB금융투자는 SBS와 넷플릭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SBS의 해외 매출이 확대될 거라며 기존 가격의 30%를 상향한 3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SBS는 아침 개장과 함께 9%까지 순간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급락하면서 9%대까지 하락했고요. 지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뒤를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미반도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실리콘트 그리고 펩트론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또한 실리콘트, VT, UTI, 세경하이테크 그리고 SOS랩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가운데 오늘은 로레알의 닥터지 인수 소식까지 들리면서 화장품주 분위기가 좋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실리콘트를 동반 매수, 기관은 VT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트는 2%대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주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4분기 판매 호조로 오늘 아침 에코프로비엠은 5%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5거래를 연속 매수하면서 현재 1%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애플이 2026년 폴더블 폰 출시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관은 폴더블 휴대폰 관련주인 UTI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UTI는 13%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수급 특징주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이거 애증의 종목이라고 해야 할지. 일단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 부여 가능한 건지 체크해 주십시오. 이건희 대표께서 봐주세요. 예, 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미 표현은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 반등이 좀 나오려면은 조금 전체적인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돌아서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좀 급등하면 그 다음날 좀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와 2차 전지와의 상관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여전하죠. 지금 IRA 법안을 거의 이제 폐지시키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도 폐기하겠다, 뭐 충전소도 줄이겠다. 지금 트럼프 정책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인수팀에서 지금 흘러나온 정보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기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GM도 지금 뭐 리튬 광산을 인수한다는 등 이제 하면서 사실은 미래를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좀 시간은 좀 천천히 흘러갈 걸로 보이고요. 발전 속도도 좀 느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직 추세 하락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셔서 굳이 지금 뭐 보셔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상당 부분 걸릴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시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지금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제 투자의 고민이 가치 투자냐, 모멘텀 투자냐 이 고민이죠. 가치 투자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치를 받지 못하면 좀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 근데 그거보다는 추세가 반등을 했을 때 모멘텀 투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였고 다음은 VT 가겠습니다. 뭐 화장품 저도 여기 회사 제품 잘 썼는데 주가 오랜만에 봤는데 굉장히 많이 그동안 올랐었군요. 내가 화장품 살 때 주가 이 주식을 같이 살 걸 하고 후회가 되는데 지금 일단 수급상 양호한 흐름이 포착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김성우 이사께서 체크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워낙에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조금 불안하니까 VT 역시도 주가가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보톡스, 화장품 모두 가리지 않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뭐 어저께 나왔었던 로레알 그룹이 닥터지라고 하죠. 닥터지 인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K-뷰티 관련된 업체들의 밸류에이션하다가 다시금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포인트가 그렇게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은 이제 속도의 문제이지만 이제 확대가 되고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의견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다만 하반기 들어서 이제 슬슬 이제 그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10일치마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주가가 조금 반응하고 살짝 좀 쉬어가게 되면은 주가 역시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서 이제는 이민자를 갖다가 쫓아내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비재들 특히나 미국 내 어떤 소비재들이 어떤 흐름 자체에 좀 부정적으로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노이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워낙에 미미하기 때문에 역시나 업사이드가 크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로레알 그룹이 닥터지 인수를 통해서 K뷰티에 대한 어떤 저평가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일단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잠잠해진다라면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VT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라면 싼 기업이죠.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주셨습니다. VT까지 오늘 수급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오후장 유망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한 종목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먼저 ISC 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 준비하셨네요. 네. 반도체죠? 네. 최근에 이 수급 동향들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과매수권에서도 오히려 상승폭을 소폭 증가시키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연속성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의 부분에서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좀 소폭 하회를 했는데 해당된 내용을 보면 비메모리향 위주의 어떤 이 포트 구축 이 부분은 메모리향으로 좀 기인된 출하량이 일부 좀 감소됐던 영향들이 좀 차지를 했지만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AI GPU향 테스트 소켓에 관련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고 최근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향후 수요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는 그래서 같은 AI 모멘텀을 좀 받더라도 좀 차별화된 수급이 최근 좀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전체 전망치들을 좀 봤을 때 약 80% 정도 상회될 수 있는 어떤 출하량들을 좀 예고해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 기대감을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토비스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투자 포인트 정영훈 과장께 듣겠습니다. 네,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 이상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본격적으로 전장 디스플레이 부분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시설 투자 공시를 내면서 추가적인 이제 캐파 증설에 나선 만큼 내년에 이러한 추가적인 그러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P/E 한 5배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업사이드를 크게 좀 열어놓고 봐도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힘 받고 있네요. 토비스였고요. 실리콘2 듣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실리콘2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조정을 좀 많이 잘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원화 강세 수혜주,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자리를 놓치면 좀 사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갖고 나왔고요. 실리콘2가 이제 기존에 강점을 가졌던 거는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강점을 가졌고 특히 미국에서는 온라인 유통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약점이었던 오프라인 유통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미미박스라든지 세포라 같은 이제 미국 업체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로 좀 계약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미박스는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거의 매출의 거의 80%가 미국에서 나오는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투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그동안 약했던 색조 화장까지도 같이 지금 진입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제 화장품 유통 쪽에서 가장 대장주인 실리콘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 35,000원까지의 반등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이사의 종목 두산밥켓 가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노이즈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재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마침 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수각을 발표했고요. 최소 배당 1,6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러우 전쟁 역시도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밥켓은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관세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합병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은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두산마켓의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약 수년금 더해서 약 15원 정도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좀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4가지 종목 기억해 주시죠. 4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